지난 시간에 태아기 때부터 0에서 3개월까지 했었죠. 그때는 사실 아주 신생아라서 그렇게 반응을 볼 건 없었어요.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를 보통 찾아보니 많이 내용도 없기도 하고, 그때는 부모님들도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영상 많이 찍어 놓긴 하던데, 그래도 이때도 발달이 굉장히 달라요. 사실은 달달이 다르긴 한데, 지금도 우리 아이들 컸을 때 일주일 열을 안 보면 금방 컸다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이때는 더 빠르죠. 12개월까지. 그래서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4에서 6개월. 그래서 그리고 이제 6에서 9개월 그리고 10개월에서 12개월 나누어 봤는데, 나눠봐도 내용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일반적인 발달적인 그런 체크리스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제가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이상 발달을 찾아내서 그걸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상 아동 발달의 체크리스트 중에서 조금 이런 부분은 챙겨봐야만 우리 애가 이상이 있나 없나를 좀 체크할 수 있다 싶은 것만 유념해서 볼 수 있을 만한 것만 갖고 왔어요. 뭐냐면 4에서 6개월 사이 이제 못 가누기가 완전 지나갔죠. 애기들이 못 가누기가 물론 조금 늦는 애들은 4개월에도 하는데, 4개월에 못 가누기를 하면 살짝 걱정을 조금 해봐야 돼요. 걷는 거는 본인의 두려움이나 공포라든지 세상에 대한 인지 때문에 늦을 수 있어요. 근데 못 가누기는 세상에 대한 인지랑 상관없거든요. 그냥 신체적 발달이고, 그게 이제 내재적 프로그래밍화된 그 발달적 시간에 대한 순서인데, 그게 조금 늦다는 건 조금 유념해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앉고 네 발로 기고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 늦었다고 하면 그건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아과에 가셔가지고. 일단 4개월 정도 되면 못 가누기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머리 돌리기를 해요. 여기서 불러도 저기서 불러도 머리를 내가 돌릴 수 있을 만큼 목에 힘이 생겼고, 그 다음에 아기가 누워서 자기 손을 빨기도 하지만 두 손을 모을 수 있어요. 합장까지는 아니고 두 손을 모아서 막 이렇게 돌리면서 빨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쯤 한 5, 6개월 되면은, 5, 6개월 전부터 하죠. 사람과 사물에 대한 소리를 다르게 반응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것도 그래요. 곰돌이 인형을 보여주고 엄마 얼굴이나 아빠 얼굴 딱 보여주면 얘가 말은 못하지만 표정으로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도 장난감 소리, 뭐 틱틱폭폭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랑 엄마가 기저귀 갈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달리 표정을 짓거든요. 그런 구별을 했는지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이 앞에 사실은 생후 2개월에서 3개월도 옹알이를 해요. 어떤 옹알이냐면, 그때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이게 의도된 옹알이나 의도된 뭔가 말인가 싶은 정도로 아주 작은 그 혀 굴림 소리로, 모음 정도, 모음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혀 굴림 정도로 혀가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제법 얘가 의도적으로 입을 소리를 내고 혀도 굴리고 이렇게 하죠. 근데 아직 멜롱까지는 못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옹알이를 하면서 할머니나 엄마가 눈을 마주치면서 누구야 뭐라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에 대한 반응 같은 옹알이를 해요. 그게 있나 없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폐적인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아마 이 시기에 그런 반응적 옹알이가 거의 적거나 없거나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응적 옹알이를 할 때 그 돌봐주시는 분, 이모님이든 엄마든 할머니든 눈 맞추면서, 눈을 정확히 맞추면서 옹알이를 해요. 그래서 그때 시선이 어땠나. 옹알이는 하는데 바로 코앞에서 할머니가 막 부르고 있는데 옹알이는 혼자 하면서 눈 맞춤이 계속 안 되면서 여기저기 산만하게 쳐다본다.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쯤에 아이들이 위에 형이 있다 그러면 형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동생을 야단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가끔. 제가 그렇게 이제 가끔 연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큰아이 좀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큰아이가 왜냐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한테 일부러 이제 막 좀 화난 야단을 치는 느낌으로 하면 아기들이 울지는 않지만 엄마가 웃으면서 말해줄 때랑 화내면서 쳐다보면서 말을 할 때랑 조금 표정이 달라요. 얼굴이 살짝 굳어져요. 그런 거 구별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되면요 변화가 아주 많아요. 물론 그 너머부터 변화가 더 크지만 지금까지 변화보다 한 10배쯤 변화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6에서 9개월 되면 이제 아이가 이제 앉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내가 못 일어난다. 내가 뭐 몸이 안 좋다 해서 못 일어나는 상황에서 고개를 180도 돌리면서 세상을 보는 거랑 이제 내가 일어나 앉았어요. 한참 아프다가 앉으면 어때요? 좀 약간 새롭지 않나요? 우리도? 애기는 일어나 앉으면 저는 이제 아기들한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데 일어나 앉으면 굉장히 신기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누워서 하늘만 보던 거랑 앉아서 그 입체 3차원을 보는 거랑 너무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신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몸을 내가 조금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앉았다가 흔들흔들 하면서 손을 앞으로 짚어서 약간 엉덩이를 들려고 하고 어쩌다가 다리가 빠지기도 하고 다리가 너무 막 통통하자 그때 다리가 너무 통통해서 안 빠져서 막 울기도 하고 이런데 그때 애들 되게 귀여운데 그때 앉다가 조금만 더 애를 쓰면 다리를 빼서 엎드려서 배밀이도 하죠. 그리고 약간 기저귀 하려고 조금 옆으로 돌려놓으면 홀라당 뒤집어 버리죠. 그러니까 뒤집기도 하고 내 몸을 한 몇십 퍼센트, 한 50% 정도는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리고 이때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아이들의 신체 발달의 방향은 중심에서 말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배밀이를 하지 못했거나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는 선생님의 아기는 이 생후 12주 때 간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기가 간 수술을 하고 이래서 뭐 배 근처에다 복대도 하고 배에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에 안고 배밀이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보세요. 몸에서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 하잖아요. 인간의 가장 그 발달의 주축이 되는 게 안고 엉덩이로 힘을 주면서 내 몸의 중심을 잡아가면서 그 다음에 엎드려서 그 날개 동작 하잖아요. 앞에 팔 2개를 펼치고 다리 2개를 펼치고 이렇게 해서 비행기 자세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너무 힘들지만 애기들은 그렇게 해서 엄청 오래 버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제 이 코어에 힘을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여기에 집중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모으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9개월 정도까지 가면 말단, 이제 손을 이용해서 이제 물론 이때는 민감하지 못하지만 앞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퍽 잡죠.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다, 뭐 강아지가 있다 이러면 걔네들을 이렇게 퍽 잡죠. 퍽. 아프는지 안 아픈지 뭐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9개월쯤 되면은 말단까지 조금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신체 발달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좀 빠른 애들은 엄지나 검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은 물건들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이상한 벌레 같은 거 있으면 꼭 그런 거 막 수박씨 이런 거 있으면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9개월 정도 되면 검지로 막 꺼내고 이러거든요. 그런 걸 되게 재미있어요. 이제 소근육을 나도 쓸 수 있어 하는 그런 이제 자랑스러움에 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조금 중요한 게 사실 신체 발달은 그렇게 뭐 자폐성 특성 가진 아이들이나 발달된 아이들은 그렇게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낯가림하고 호명 반응 이때부터 확연히 차이가 나요. 불렀을 때 돌아보지 않고 물론 호명 반응은 뭐 3개월, 뭐 5, 6개월에도 반응을 보여요 아이들이. 그렇지만 이제 8, 9개월 되면 호명에 정확하게 반응을 보이거든요. 아니면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뭐 이렇게 딴 거 하느라고 논다고 반응 안 할 수도 있지만 알고 안 하는지 몰라서 못 하는지를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되면 낯가림 심해요. 빠른 아이들은 한 4개월부터 낯가림 하죠. 제일 서운한 게 아빠가 왔는데 낯가림하고 울고 아빠한테 안 간다는 거죠. 6개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아빠는 엄마와 달리 냄새도 다르고 표정 다르고 뭔가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낯가림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지가 발달되면 아, 저분은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구나, 자주 보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친숙함, 그 기억을 갖고 이제 어떤 사람들을 자기의 머릿속에 담아두는 거죠. 그게 그렇게 낯가림이 없어지는데 낯가림이 너무 심하거나 물론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심할 수 있지만 낯가림이 없는 게 더 좀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호명 반응 없는 거. 네, 낯가림과 호명 반응을 가장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개월수가 이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때 되짚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깍꿍놀이. 물론 애기 좀 더 어릴 때도 깍꿍놀이가 되는 애들도 있지만 이제 지금 이 6에서 9개월 이때 깍꿍놀이가 제일 재밌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서 해보라고 하는 사인도 보내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동작 모방도 하죠. 이때쯤 아마 잼잼, 주먹주먹하고 짝짝짝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동작 모방도 하고 그리고 엄마나 아빠한테 재밌는 뭔가를 하면 신용을 해주면 또 해보라고 계속 그러고 그걸 보고 웃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반응과 이렇게 그런 피드백을 주고받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게 되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때쯤 되면 자기 의사표현을 해요. 아기 때는 우는 거 말고 못했는데 이때는 약간 무서운 게 있거나 약간 뭐 싫은 게 있거나 뭔가 먹기 싫을 때 특히나 뱉어버리죠. 이유식 주면 먹기 싫으면 막 뱉어버리죠. 이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거고 그리고 고개 돌린다거나 입을 꽉 다문다던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입으로 거의 의사표시를 하고 손으로 밀진 않아요. 아직 아니 이건 잘 못하고 그거는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입으로 뱉어내는 거 그런 의사표시를 좀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옹알이가 이 앞 시기에는 옹알이가 거의 혀굴림 소리였다가 그 다음에 모음점도 아, 오 뭐 이런 소리였다가 한 8, 9개월 넘어가면서 조금 자음도 포함된 뭐 디귿이나 기역 정도의 자음이 된 소리나 조금 포함된 옹알이를 하는 애들이 꼭 가끔씩 있어요. 뭐 따따따 이런 식으로 까까까라든지 따따따라든지 그렇게 간단한 자모음 합성된 옹알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옹알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에서 12개월에 이제 거의 우리가 돌이 되었죠. 이제 돌 다 돼 간다 하면서 이땐 진짜 많이 컸다 이러면서 이제 애기 아니다 하는데 애기지만 완전 우리가 신생아 때 느낌하고 정말 다르죠.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100배쯤 다른 것 같아요. 신생아로 봤을 때. 불과 12개월 사이에 제 느낌으로는 그때 아이가 한 100배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때부터는 잡고 서 있기도 하고 좀 빠른 애들은 발을 떼기도 하죠. 그리고 뭐 급하면 네 발로 막 기어가고 그죠? 속도를 낼 땐 네 발. 조금 도전해봐야지 하면 붙잡고 서고 아니면 조금 한 발씩 걷고 이때 엄마가 막 이리 와봐 하면서 짝짝꿍해서 이제 손을 이렇게 펼쳐보고 와봐 이렇게 하면 그 상대방의 호응에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반복된 동작을 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도 되게 발달하고 좋아져. 또 해봐 하면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호관계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포인팅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을 거야 아마. 뭐 기저귀 있다 가지고 와라 할 때 저기 있네 하면 거기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좋아하는 인형 아니면 좋아하는 뭐 쭈쭈가 있다 그러면 맘마 갖고 와봐 하면 뭐 뽀로로 저기 있네 하면 본다던가 찾는다던가 물론 못 찾을 수 있지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발달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런 포인팅에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도 포인팅을 하지 않아요. 한 11, 2개월 되면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엄마 아빠가 한테 안겨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나가자고 하죠. 손가락으로 포인팅을 하면서 밖에 나가자. 이런 뜻을 하는데
포인팅을 잘 못하는 애들이 거의 많고, 발달적 문제인 애들이 24개월, 36개월 되어도 포인팅 잘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짧은 시간 혼자 놀이 하는 게 좀 돼요. 한 10분 정도 혼자 놀아요. 근데 더 이상 길게 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좀 순해서 조금 더 논다. 한 30분도 혼자 논다. 뭐 순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엄마가 있든지 없든지 계속 혼자 논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그건 좀 다른 사람한테 혹시 이웃이라든지 뭐 이모나 고모가 오면 그런 부분 어떠냐 하고 한번 포인팅도 그렇고 짧은 시간 혼자 노는 거 한번 확인해 봐달라고 물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분리불안. 엄마가 그래서 이 시기에 엄마가 남자분들 아시려나 모르겠네. 이 시기 되면 엄마들이 화장실에서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볼일을 봐도 문을 열고 있어야 돼. 아기들하고 같이 있어요. 아기들이 문 닫으면 안 되니까. 아마 아빠들도 같이 있어 보면 겪으실 거예요. 샤워를 하든 뭐 무슨 볼일을 보든 아기가 엄마 눈에 보여야지만 울지 않기 때문에 이때 분리불안이 극심해지고 문이 닫히면 엄마가 사라진 줄 알아요. 내 머릿속에 인지적인 상황이 아직까지 엄마를 담아둘 만한 대상이 영속한다는 그 정도 인지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절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두고 하면 괜찮고요. 우리 애 왜 이래요 하는 거는 아직 그만큼 지적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문제시 될 건 없고요. 이게 꽤 오래 가요. 한 길면 24개월까지 가는 애도 있더라고요. 그냥 알지만 문 열고 있어라 이런 불안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좀 빠른 애들은 뭐 한 15, 6개월 되면 아 거기 들어가 있구나 엄마가 욕실에, 이러고 잠깐은 기다릴 수 있는 문 앞에 가서.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빠가 오면 좀 알아봐요. 좀 울 수도 있고 조금 어색해하지만 가진 않지만 그래도 자주 보는 사람이네 이렇게 좀 알아보고, 그리고 자주 오는 이모다, 자주 오는 고모다, 할머니다 좀 친숙해하고. 근데 어쩌다 온 뭐 가스 점검 아줌마다 아니면 뭐 택배 아저씨다 하면 보고 울어요. 근데 걔네들이 애기들이 보면 낯선 사람이 오죠. 계속 쳐다보면서 울어요. 혹시 못 느끼셨나요? 쳐다보면서 울어요. 안 보면 되는데. 근데 쳐다보면서 운다는 거는 보고 계속 익혀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리라는 본인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때는 아까보다 훨씬 더 정확한 그 호명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하자고 하는, 재밌어 하는, 엄마가 즐거워하는, 아니면 아빠가 막 웃고 막 재밌어 하는데 또 해보라고 하면 그걸 또 한다든지 막 이렇게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요구에 대한 수행을 반복을 하는 걸 이때부터 해요.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우리가 사회적으로 강화된 사람이냐, 진정한 자아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강화에 좀 길들여지는 사회적인 인간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되짚어서 조금 몇 가지가 짚힌다 하면 좀 빠르게 소아과나 소아정신과 가서 일단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그분들 중에서 너무 일찍 오면, 제가 제일 어린아이를 치료한 게 한 14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 일찍 와서 좀 더 있어 보자 하는 애들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불분명한 애들도 있고 증상이 뚜렷한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바로 뭐 센터에 가서 조금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좀 불분명하게 좀 알쏭달쏭하다 싶으면 그래도 유념해 보면서 조금 자극하고 반응 체크하면서 많이 놀아주고 하면서 계속 조금 노출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